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 촬영 날짜가 10월 6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기나긴 명절 이제 거의 한 이제 끄트머리에 왔다고 보면 되죠. 명절날 참 차도 많이 막히고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배가 그냥 뭐 요동을 치네요. 안 먹던 걸 갑자기 이제 막 기름지게 들어가니까. 명절 잘 보고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명절날 10월 2일날 개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에 대한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전하, 적병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 하옵니다. 저희 이제 조선시대 때 가장 이제 큰 이제 전쟁이라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적병의 숫자는 15만 이상은 될 것이라 하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00년 정도에 이제 일어났다면 이거는 한 1600년 정도에 일어난 이제 청나라에 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이 오랑캐라 그러죠. 청나라에 의해서 정말 삽시간에 어가를 남한산성으로 돌리심이 가한 줄로 아려옵니다. 뭐 4일인가 3일도 안 돼서 오랑캐들이, 청나라 놈들이 저 이제 평양까지, 아니 평양이 아니라 이제 저기 한양까지, 어떤 이제 임금이 있는 궁궐까지, 군까지 이제 쳐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너무 이제 빨리 쳐들어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강하죠. 세자조화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치는 없을 것이라 하였어. 그래서 섬으로 피난을 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제 오랑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남한산성에 전하, 그런 망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베시옵소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영화는 이미 뭐 그런 거를 다 이제 배제하고요. 연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오. 이미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황부터 시작이 되죠. 뭐 이제 뭐 들어오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영화는요. 한 나라의 군왕이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옥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그래서 그 남한산성에서 거의 한 47일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한 2달 남짓 항쟁했던, 항쟁이라기보다 이제 거기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 버티기죠.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또 그날 그렇게 또 추웠대. 엄청 그 추위와 굶주림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제 막 꼬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꼬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뭐가 안 맞았어. 견뎌주소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왕이 이제 인조 때죠. 그러니까 인조 때의 그 어떤 전통성, 그러니까 어떤 게 광해군이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라는 게 판을 바꾼 거죠. 혁명이 일어난 거죠. 혁명을 인해서 이제 인조가 왕이 이제 된 거죠. 권력을 이제 쟁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조가 왕이 됐는데 어떤 전통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왕으로서 모시기 위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인조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조가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고 백성들을 위하고 뭐 이런 말은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관들의 그 기록에 보면 말은 많았으나 하나라도 백성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뿐인 왕, 말로만 백성들을 위했던 인조. 그러나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다른 데 관심 있지. 말로만 백성을 위하지만 백성을 위한 정책은 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 어수선한 그 조선시대 때
어떤 이제 그 항상 탐관오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부패, 뇌물이 없이는 어떤 뭘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력을 해가지고는 뭐가 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사회. 그리고 기득권이 모든 것을 쥐어 삼키는. 그다음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뭐 인조 왕 때 그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요, 뭐 지진까지 났대. 지진 뭐 몇 도까지 난지 모르겠고 그때 뭐 측정을 했죠. 지진이 나서 아니면 또 뭐 기근이 나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공직자들의 부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질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힘들었던, 어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뭐 군 병력들도 뭐 그러니까 군사 조직도 병사들도 이게 뭐 다 이렇게 정신 상태가 다 뭐 당나라 이상 되는 거고, 장군들도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당시에 조선 시대라는 것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 하나, 그러니까 왕부터 밑에까지 다 엉망진창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오랑캐가 만만히 보고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오면은 강화로만 도망가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 단순 논리. 그러니까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패턴식의 어떤 그런 부조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을 보게 되면요, 화가 치밀고요, 답답하고, 야, 이러니까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나?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다 윗대가리부터 아랫대가리까지 다 문드러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남한산성에 갇혀서 불과 뭐 50 며칠 안에 이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 끝났는데 뭐 상대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청나라라는 거는 지금 따면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을 다투고 싸우잖아요. 강대국이. 우리도 지금 그 사이에 있잖아. 분단 국가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어떤 그 동아시아의 그 패권을 가지고 그냥 막 붙을 때거든. 근데 그 강대국인 명나라도 지금 청나라의 기세에 눌릴 판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더 썩을 대로 썩었어. 군사 조직조차도 엉망진창이야.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인 청나라의 군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왕이 나오죠. 항복을 하죠. 머리를 막 그냥 찢고 들어가서 막 몇 번을 절을 합니까? 그 칸한테 그냥 조리고. 그러니까 김은 원작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그렇게 이제 하고선 나중에 그 신녀들 뭐 여자들부터 해가지고 다 뭐 강간 때리고 그것을 나눠서 오랑캐들이 나눠가지고 여자들을 너는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직분이 높은 장수는 뭐 여자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갔습니다. 노동력으로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위안부라고 할 수 있죠. 여자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무조건 결혼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처녀들은 다 끌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나이 어리고 크고 남자가 부족하면 그냥 어린 놈이랑 그냥 결혼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막. 예, 그래서 꼬마 신랑 뭐 이런 거 나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참 역사적으로 보면 아픈 역사예요. 되풀이가 되면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병자호란이라는 거를 잘 몰라. 또 남한산성은 거기 무슨 어디 뭐가 남한산성에 뭐 칼국수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어떤 우리가 자세한 역사 그런 아픈 역사들은 이렇게 두각되지 모르죠. 이순신장군의 뭐 명랑해전 뭐 이런 건 알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거는 되풀이 되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또 그렇게 될 뻔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진짜 또 한 번 또 산으로 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자기한테 아부 떠는 사람들은 다 고속 승진시키고 말이야. 낙하산 승진시키고요. 그런 권력 앞에 위로붙어가지고 찌라시 역할하고 어떤 그 진실을 왜곡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입 바른 소리 하는 연예인들은 다 그냥 저 밥숟갈나 놓는 거 아닙니까? 방송할 게 없으면 연예인들 다 굶어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어떤 그 블랙리스트 실체가 나왔지 않았어요? 국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끝이 없는데. 어쨌든 국정원이라는 것도 뭐예요? 아니, 그런 어떤 국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쪼존하게 양아치도 안 하는 어떤, 정말 그 일반인들, 연예인들, 그 다 신원 다 좋아해가지고 그들 다 괴롭히고 다 블랙리스트 만들고 말이죠. 협박 놓고. 이 양아치들도 안 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 모든 배후엔 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 엄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대로 묻어두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병자호란을 보면서 정말 올해 초 작년 정권의 그 어떤 그 정권들이 생각이 나면서 좀 매치되는 건 뭘까요? 예. 과거가 되풀이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는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보시면 지루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이 땅에 일어난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었고요. 영화는 사실 그 김은 원장의 남한산성의 소설을 원작을 소설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설적인 어떤 문법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대사가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이 영화가 무슨 막 전쟁씬이 막 명랑은 그 배를 타고 막 그 전쟁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막 진짜 300대 막 진짜 막 5천 막 몇 대 몇이야. 12척 대 300이죠. 막 어마어마한 어떤 전투씬과 어떤 막 박진감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기잖아. 막 그런 통쾌감이 있지만 남한산성은 울적합니다. 울적해. 그럼 이게 뭐 기쁠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오랑캐 청나라 군사가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그 중간 장수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건 굉장히 강군이고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어떤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그 군의 그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막 어떤 막 이렇게 좀 오합지졸해 그냥 막 어거지로 막 끌려가는 어떤 용맹이라고는 거리가 먼 어떤 뭐 그냥 막 선택을 해야 돼. 그냥 살기 위해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무슨 누더기 군대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실수도 하지 또 뭐 그 높은 또 뒤 장수들이 또 개판치지. 어떤 명장이 없어 리더가. 거기에 또 밑에 있는 애들 그 군사들도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위 관료에 대한 믿음과 신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를 믿고 따를 수가 없는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막 도망가기 바쁘고 청나라에 겁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상에도 좀 잠깐 나오고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있지만 그 원군들이 오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남한산성에 고립이 돼 있는 상태잖아. 근데 원래 이 12만 명 정도의 청나라 애들이 이제 그냥 막 성을 다 지나쳐서 확 왔거든. 근데 그 성을 지나친 것까지는 좋지만 남한산성을 포위한 건 좋지만 보급이 끊기잖아요. 그 팔도가 다 뭐 평양이니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팔도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그 사방에서 우리 군사들이 팔도에서 군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역으로 포위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완전 꼼짝없이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무모한 작전을 하는 거야 청나라 애들이. 그런데 그 원군을 보내죠. 그래서 각지에서 원군들이 또 안 보내는 애들도 있어. 지 목숨 살자고 꾸역꾸역. 그래 이제 원군을 보냈으나 한 3만 명의 원군, 그러니까 다 원군이 다 모여야 이제 이 팔도에서 온 원군들이 어느 이제 합류 지점에서 모여야 뭐 수십만 정도가 되는데 각자 와. 그러니까 모이기 전에 이 청나라 애들이 미리 가서
각계 전투로 그냥 그 오고 있는 애들을 쓸어버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3만, 우리나라 그 원군, 경상도인가요? 거기서 원군 3만 명이 왔는데 세상에 기마병, 그 청나라 기마병 300명한테 도륙을 당했다는 어처구니 없네. 300대 3만이야. 이거 명란 때 뭐 더 심한 거예요. 역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강력한 어떤 특수부대 이상 가는 병력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12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이 군인의 어떤 그 기술이나 말 기술이라든지 이 전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팔도에 있는 애들도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만 명한테. 그런데 또 칸이 30만을 대군을 또 끌고 온다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병헌이라는 최명길이라는 신하는 걔네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수치스럽더라도 들어주고 일단 이 나라를 보존하자. 그런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살긴 하잖아. 일단 살아는 있고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김윤석이가 말하는 그 이제 김상원이라는, 그러니까 김윤석이가 연기한 김상원이라는 아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그런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절사항쟁을 해야 된다. 두 가지가 붙는 겁니다.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연 치욕적으로 나가서 그들의 요구, 뭐 우리가 오랑캐라고 깔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명나라에 대한 이제 사대부적인 게 있잖아요.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모의 나라로 이제 이렇게 칭해서 새해가 되면은 이제 명나라 쪽으로 해가지고 임금하고 신하들이 절을 합니다. 예, 새해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다가 또 임진왜란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잖아.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 야 명나라는 이제 한물 갔어. 우리를 이제 너네 아빠로 생각해. 우리를 모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랑캐 무시했거든. 쟤네들은 그냥 미개하고 아주 그냥 야만족이고 아주.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 조선의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그 선비들, 어떤 우리 그 조선의 어떤 그 선비, 그 영화상에서도 나오지만 그 이제 청나라 애들이 그럽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글을 읽고 그런 어떤 글을 중시하는 나라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나라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 학식과 어떤 학문이 예법과 예절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어떤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그 남한산성을 보면서 단순히 정말 왜 저래 이런 거보다는 어떤 그 선비의 그 기품, 그 다음에 그 어떤, 느낌 자체가, 정말 어떤 그 품격이 다르다. 역시 그렇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품격이 뭐가 있을까? 자기가 싫으면 좋고, 어떤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 예법이나 예절, 또 서로 상대방이 그 이병헌과 김상현 서로 그냥 그 흙과 맥이지 않습니까? 완전 의견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석에서 둘이 딱 만날 땐 존중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탁 문안을 안 해도 잘 주무셨냐? 잘 일어났냐? 어떤 그 예법과 예우를 최소한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조정에 나가서 싸울 때는 자기의 발언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답답하고 뭐가 지킬 게 많고 답답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예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그 사람의 품위와 어떤 인품이 멋있다. 정말 다르구나. 그 기운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쵸? 오랑캐가 싸움을 잘해, 말을 잘 타,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은 강해. 근데 글은 안 배워. 학문에 이런 걸 등한시한단 말이죠. 싸움은 잘해서 그 당시에는 칼싸움이 있고
그 힘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나라를 휩쓸고 점령을 했지만 결국엔 당하지만 그 후손들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학문과 예법, 어떤 우리의 전통성 이런 것들을 지키고 우리의 글과 어떤 말을 그런 그 어떤 책들을 접할 때 지식을 접하고 학문을 등하시 않을 때 어떤 그 민족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어떤 치욕 속에서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민족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예법과 어떤 학문이 존재하는 한 버틴다는 거죠.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면서요. 병자호란을 통해서 아픈 역사를 우리가 보고지만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죠. 조선이란 나라, 한민족이라는 어떤 그 우수성이 어디서 나오는 곳인가? 거기서 깊은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고퀄리티 영화입니다. 어떤 그 전투씬이나 이런 것들이 덮을 수 없는 이 남한산성에서의 주는 메시지야말로 상당히 고품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상당히 품격 있는 정말 어떤 잘 차려진 예법에 중시한 영화를 본 것 같은 정중한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객들에 대한 예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품격이 있는 격식 있는 영화.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그냥 그 전에 막 영화 햄버거만 막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밥상 한식 딱 제대로 돼가지고 한복부터 딱 입어가지고 말이죠. 잘 차려진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딱 먹는 그런 어떤 격조 높은 식사 한 것 같은 느낌이 남한산성이었습니다. 훈이삼촌의 최종평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명랑해전 같은 명랑이나 어떤 우리 역사적으로 정말 승전거를 올렸던 어떤 그런 승리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 병자호란 같은 그 아픔, 남한산성이 상징하는 그 슬픔, 치욕, 정말 막 생각만 해도 정말 이게 뭐냐 가슴 아팠던 그리고 그 병자호란에 아는 또 어떤 나라가 그런 이제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나라의 한 임금,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임금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청나라에 더 항쟁을 했던 장군을 더 잡아다가 죽이는, 물론 영화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어떤 그런 암울하고 암담한 어떤 치욕적인 시대적 배경, 그것이 우리의 역사였던 것이고요. 또 그런 치욕과 어떤 수모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부패되고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어떤 대의적인 것, 어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정치인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자기 기득권, 자기에게 득이 될 사람만 참게 되고, 어떤 자기네들끼리 이제 당을 짓게 되고, 그러니까 패거리 문화가 되는 거죠.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자기 맞는 사람들만 맞고 그 사람들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거죠. 나라야 어쨌든 저쨌든 간에 말이죠. 백성들이야 죽던 말든 생각 안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자존심, 어떤 자기의 그런 부분들, 부와 명예만을 생각하고 하니까 나라가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라가 망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느냐가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기보다는 어떤 이 병자호란과 남한산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역사를 외우게 되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다뤄지지 않은 부분까지 또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알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서 아 이렇게 됐구나, 국력이 약해졌구나. 어떻게 하면 국력이 약해지지? 그러면 그 청나라라는 오랑캐들은 또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국력이 세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왜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뺏겼지?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세종대왕 같은 어떤 큰 어떤 왕 그릇이 큰 백성들을 위한 어떤 지혜로운 왕이 있거나 그 리더가 있을 땐요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도 않을 뿐더러 뺏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참 거지 같은 정치인들 또 거지 같은 리더를 만났을 때 나라가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리고 또 외세의 어떤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통으로 그냥 나라가 뺏겨버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 역사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병자호란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지금 이 시점에 와 닿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인데 이게 벌써 수백 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까요? 어쨌든 남한산성은 이병헌의 연기 참 이 사람이 사생활만 참 괜찮았더라면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의 연기는 살아 있었고요. 김윤석이라는 어떤 또 그에 맞는 카리스마, 또 그런 인조역의 모르겠어요. 그 왕의 역할을 뭐 어떻게 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고급스럽고 고품격의 영화로 봤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영화, 그리고 대사, 그다음에 연기, 연출, 그 분위기, 그 느낌, 뭐 상당히 좋았다고 보였어요. 저는 남한산성을 상당히 감명 깊게 봤고, 가슴 아픈 역사지만 이거 역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정말 우리가 다시는 이런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 정말 이 영화는 정말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산성 보십시오. 정말 저는 수준이 있는 영화, 정말 고품격 사극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됩니다. 남한산성 추천합니다.